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종일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모습은 11년 만이죠. 오늘 만남에 부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효나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순안 공항에 안착하는 대통령 전용기.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생중계되자 모두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예전 방문보다는 훨씬 더 예포도 쏘고 좀 더 발전된 방문인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절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담이 잘 돼가지고 북한도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비핵화가 잘 돼야 되지.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치야. 당장 어떤 성과를 바라기보단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차츰차츰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버려야지. 우리도 우리 쪽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텐데 그걸 잘 이야기돼 갖고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 반응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산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여야 부산시당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실을 기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온 남북 정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의제인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통큰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부산발 유럽행 열차가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국가 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의 논의를 우선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수행단에 대기업 총수를 참여시켜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 확대를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반통일 세력으로 폄하하면서 어째서 북한의 요구사항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 그 결과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 성적표와 20대 국회 후반기의 국정 구도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부산시도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남북 상생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과제를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동해선을 지나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부산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이 유라시아 철도의 시 종착지임을 선언하고 화물 시범 운송을 시작으로 부산과 유럽 간 열차 운행에 첫 발을 내딛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유라시아 관문도시 국제철도망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북 중러 복합물류 루트 활성화와 나진항 개방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산업 육성 협력 방안 구상도 나왔습니다. 나진항 개발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부두 운영권을 확보해 부산 나진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북한과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거나 금융지원체계 구축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엔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워 자칫 장밋빛 구상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는 관계로
경제협력 사업보다는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북한 도시와의 자매 결연과 남북 공동 영화제 개최 등 문화 교류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시는 오고돈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교류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사항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남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위령제에 참가한 희생자 유족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한 뒤 추도사를 읽으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번 합동위령제를 계기로 강제동원 진상조사와 유족 복지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여왕 붉은 불개미 등이 부산 북항부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항만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 당국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뒤 부산 간만부두와 허치순부두 등에 최대 나흘가량 적치됐다가 아파트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학 구성원과 동문의 상심을 치유하고 대학의 미래를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한국해양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 강화 대학에 포함되자 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울산 고속도로 만화교에서 교량 이음 장치가 돌출돼 차량 50대가 파손된 사고는 교량 지지대 하자로 인한 토사 치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